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과 함께 싸운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 싸운다는 의미는 말이죠, 이 싸운다는 것이 병과 싸운다, 병을 이겨낸다, 암과 싸운다, 그런 것도 이제 싸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동물끼리 싸운다, 그런 것도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치적인 투쟁도 보통 싸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지고 이기고 어떤 승패를 겨룬다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지는 의견이 다르다, 그리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과 싸운다, 그럴 때는 적이라는 에너미라는 말 속에는 이거는 거의 자유와 생명을 걸고 재산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싸운다, 그런 말은 뭔가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다툰다, 그런 말이죠. 병과 싸운다, 그거는 이제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투쟁한다 라는 말이죠. 그럼 정치적으로 싸운다, 원래 정치적으로 싸운다는 말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투쟁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사실은 윤 대통령은 말이죠,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떤 적을 상정하고 그 적과 싸웠던 것은 아니에요. 적을 상정했다면 그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내지는 또 북한 김정은과 같이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세력들, 그 적과 싸웠을 뿐이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내부의 어떤 적, 이재명과 싸운 적이 없어요. 아니, 윤 대통령이 언제 이재명을 갖다가 제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감옥에 보겠다고 말을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또 문재인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마치 윤 대통령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검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만, 보세요, 이재명이 검찰에 대해서는 엄청 공격을 했잖아요. 지금도 검찰을 쪼개가지고서 기소청하고 수사청으로 나눈다, 그냥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검찰에 대한 공격은 어마어마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이재명도 윤석열이 나를 이렇게 한다,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 물론 일부는 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도 항상 그렇게 딱 대놓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시켜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검찰권을 너무 놔줘버린 거야. 자기가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추미애한테 또 문재인한테 호되게 징계 어쩌고 하면서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한동훈한테 그 법무장관을 준 이유가 뭐냐면, 나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공정하게 해라. 한동훈 네가 맡아가지고 법무장관 맡고, 그 다음에 네가 추천한 이원석이 내가 검찰총장 해줄 테니까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라. 저는 그랬다고 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패착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주면은 얘들이 알아서 공정하게 할 걸로 본 거죠. 그리고 공정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한다는 말이잖아. 근데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벌써 그때부터 대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세력 늘리는데, 자기 사람 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무슨 적폐를 청산하고 그러면 그거 또 출혈이 있을 거니까 거기 관심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냥 거기 맡긴 거지.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또 그럴 계제가 되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방임을 한 거야, 방임. 검찰권을 방임한 거야. 검찰권을 방임하는 바람에, 검찰권을 방임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찰권도 방임했다는 얘기죠.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국정원도 맡겨놓은 거야. 국정원을 갖다가 일일이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국정원에서 그 승진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 그 국정원 안에서의 어떤 그 내부 승진 다툼이지, 거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입을 했다든가 자기 사람을 늘라랬던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건 경찰이건 검찰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권력의 핵심인데 이거를 너무 믿고 놔버린 거지. 거기서 사실은 이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고가 거기서 잉태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윤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적으로 보고 제거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재명이 힘이 세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수사를 받고 그렇게 재판을 많이 받는데 현직 대통령이 뭐 검찰권이든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정말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지금 원래 윤 대통령이 아니래도 수사받을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이 아니래도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대장동이 어디서 터진 겁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터진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 저것도 거의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또 검찰이 알아서 뭐 수사를 한 거지. 윤 대통령이 검찰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검찰이 말 잘 들었으면 지금은 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칼을 들이댑니까? 검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별로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을 하면서 윤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거의 끊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검찰에다가 이 용산에서 제대로 한번 연락할 만한 이 라인조차도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헌재도 마찬가지야. 이 사법부도 이 대통령실하고 사법부의 어떤 이 연락 할 만한 그런 라인조차도 없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제대로 LKB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헌재에 돌아가는 꼴을 이재명은 다 보고받고 있었다면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재명만큼도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 윤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윤 대통령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믿고 한 건데 이거를 배신을 때려버린 거지. 근데 이재명의 배신은 뭐냐면 자기 방탄 때문에 여기 이제 연유된 거야. 이재명은 오히려 자기 방탄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감방 안 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방탄을 하는 과정에서 줄타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한 거고. 그런데 이재명의 배신보다도 더 정말로 윤 대통령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동훈의 배신인 거예요. 이재명은 적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궁지에 몰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뭐 발버둥 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법을 뭐 유린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 비판을 받는 거지만, 자기 살기 위한 것이 이재명의 처음의 의도였다라고 본다면 이 한동훈이는 권력을 잡기 위한 거야. 지가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여러분 그 계엄하고 나서 그 계엄을 우연이라고 위법이라고 바로 얘기한 놈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하야라라는 요구를 했던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하고 지가 공동정권 뭐 운영하겠다면서 난리 떨었던 것이 한동훈이잖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얼마나 저자가 권력에 지금 눈이 멀어 있고 권력 쟁취에 아주 혈안이 돼 있는지를 그 하나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의 어떤 자기 권력 욕심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윤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원래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입법으로 내지는 정책으로 행정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행정부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마비를 시켰다는 거지, 마비. 손발을 다 잘라냈다는 거지. 봐보세요. 그러면 검찰도 놔줬단 말이야. 그리고 경찰도 놔주고 뭐 국정원도 이 권력기관을 꽉 잡고 있지 않았어요.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입법부마저도 완전히 윤 대통령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지는 이거를
다 놓친 거야. 그러니까 사법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내지는 그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끈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입법부하고의 관계도 이게 완전히 이 끈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고립무원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고립무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고, 그 참모들한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기까지 그 상황을 갖다가 방치하거나 악화시킨 이 참모들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 옆에 있는 참모들이 사실상 지금 다 사표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 지금 남아가지고서 껍적거리고 있어. 응? 걔들이 이제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고립무원이 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데가 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군도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군이 아니었다는데,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거지.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고립무원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진심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배신자들로 가득 찬 이 정치권에 대한 환멸,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윤 대통령은 사실은 말이죠, 뭐 헌재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킨다면 뭐 개헌을 포함해서 나머지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파면됐을 때 느낌이 담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 얘기가 그날 뭐 점심도 뭐 같이 용산 직원들하고 먹고 저녁도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 세계에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하고 추미애한테 다구리 당할 때 뭐 그때는 그야말로 홀로 맞서 가지고서 싸워 이겼지만, 이번에 이제 오히려 그렇게 이제 믿었던, 또 뭐 믿었지는 않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이 우정자들이, 정치인들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릴 때 아마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성 정치하던 사람이 아닌, 또는 때묻지 않은 청년들, 젊은이들,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뭐 원래는 이제 뭐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비판하는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닐 거고,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내가 물러나지만 뭐 다른 사람이 이걸 받아서 해다오. 나는 그런 뜻이라고 봐요. 다 이루었다. 뭐 이 말이 내가 뭐 설사 계엄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래서 뭐 계엄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파면이 되는데,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 청년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맡아서 해다오. 뭐 이런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평가는 말이죠, 이제 후세에서 하게 될 거예요. 역사적 평가든, 또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도 헌재 그 재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정치적 평가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간적 평가도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이제 오판으로 보든 아니면 오판이 아니고 이것이 그야말로 잘한 결정으로 보더라도 그 결정이 왜 그러면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평가나 또 그런 해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결국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는 것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윤 대통령이 A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A-라고 평가되면 역사는 또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사람이 보고 평가한 것대로 가는 거지, 윤 대통령이 뭐 마음속에 A가 아니라 A-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게 A-로 또 비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긴 어떤 시공을 통해서 보면 윤 대통령은 이제 확실하게 하나의 역사적 획을 그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역사적 획을 그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태종태세 문단세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지만 어떤 왕들은 그냥 이름 정도는 알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이 뭘 했다. 아니, 이름도 모르는 왕도 많아.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가 한 짧게 예를 들어서 복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한 어떤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 때문에 또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또 왕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문종 같은 경우는 2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문종의 아버지가 세종이고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에서 그 문종의 참 그런 어떤 비극이란 비극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문종은요, 세종을 능가할 정도로 능가라고는 아니지만 세종의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그런 학문 군주였어요. 원래가 세종의 마지막 업적은요 다 문종이 한 거예요. 세종이 약 32년 동안 그 제위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이뤘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년 동안은 세종이 아팠어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것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였고, 다 문종이 사실은 그 정치한 거나 마찬가지고 왕노로 또 문종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너무 그 애를 썼는지 2년 만에 죽은 거야. 그러는 바람에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문종만 일찍 안 죽었더라면 세종만큼의 업적을 이뤘을 거라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문종을 갖다가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많이 가려져 있죠. 사실은 세종한테 많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문종의 업적을 좀 우리가 좀 조명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좀 그때는 몰라요. 한참 세월이 지나야.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들은 보통 한 200년이 흘러야만 그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년이 아니라도 적어도 20년을 흘러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으며 이 파면당한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파면을 당했으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드러날 거예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맞추어져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보면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핵을 그었다. 역사에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결국은 기득권 정치인들 그리고 뭔가 그 대한민국의 병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걸 토붕와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지금 한 7, 80년 지나면서 뭔가 지금 와해되는 그런 조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위기를 느끼고 그 경고를 보냈다. 그런 어떤 의미는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자유민주를 위한 어떤 단결과 자유민주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금의 체제,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 그리고 법치 공화 민주 체제, 이거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고 경고음을 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를 던졌다. 이런 평가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그럼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다 이뤘다는 말을 한 거야. 이게 그렇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고 모든 걸 잘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중간에 어쨌든 드랍을 함으로써 원치 않게 지금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상당히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내지는 포기하거나 이제 될 대로 되라 내지는 해봤자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윤 대통령도 견디는데 대통령을 뺏긴 사람도 지금 다 이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뺏겼지만 내 대통령 집 뺏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도 더 이상 안 보느니 그다음에 하면 뭐 하느니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싸운다는 의미를 제가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싸울 것을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이 입장에서 뭐 싸워라 이런 말 하면 또 뭐 분열을 시키느니 뭐 또 전직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뭐 직설적으로 하지 않지만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담화문을 발표해서 뭐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도 했고 결국 뭐 또 청년들에게 기대를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런 반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역사적 평가에 맡기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후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니까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해석의 여지를 열어놔야만 그래야만 물론 뭐 그걸 A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B라는 거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갖다 그냥 딱 얘기를 해버려 가지고 뭐 그걸 닫아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잘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평가는 말이죠. 국민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역사관한테 맡기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지금 소위 진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전에도 대선에 나왔을 때도 윤 대통령의 진심이라는 그런 책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문재인하고 싸울 때 추미애하고 싸울 때 그 진심이 뭐냐 자기가 출세하려고 무슨 뭐 관종 돼가지고서 대통령 나가려고 추미애하고 문재인하고 싸운 거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공정과 상식 법치를 세우겠다는 뜻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도 결국은 싸웠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이재명이나 뭐 한동훈이 아니었던 거예요. 윤 대통령의 싸움의 대상은 결국은 이 나라를 갖다가 기득권 적폐라든가 내지는 구체제의 어떤 잘못된 그런 병폐 이런 것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다시 말해서 나라를 갖다가 좀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좀 중흥시키는 이것이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권력 찬탈에 눈이 먼 자들은 바로 윤 대통령이 서 있는 그 발밑을 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함정을 파가지고 결국 빠뜨린 거지.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바라보고 그쪽하고 싸우고 있는데 더 거대한 적하고 싸우고 있는데 안에서 적들이 말이죠. 윤 대통령을 갖다가 결국 배신 때려가지고 함정에 빠뜨렸다. 이것이 이번 사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마 사마천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렸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마천은 어쨌든 그 사기를 쓰면서 영웅적인 사람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가 뭐 대통령이든 그가 뭐 평민이든 누구든 간에 영웅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의리를 다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또 대선 국면인데 이것도 이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윤 대통령의 뜻이고 신심이라고 봐야지 뭐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제 뭐 지금 한 발짝 물러나 있다고 그래서 뭐 그 윤 대통령은 어떤 지금 얘기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하긴 좀 그렇거든요. 안 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어떤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후세가 이루어 달라는 말로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루어 달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강철 피부입니다.